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7년의 기록입니다. 처음 준호를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키도 182cm로 크고 잘생긴 편이었고 무엇보다 다정했거든요. 서연 씨,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커피 드실래요? 제가 사올게요. 퇴근하고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첫 데이트는 한강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 저 가정적이에요. 요리도 잘하고. 정말요? 무슨 요리 잘하세요? 라면이요. 진짜 맛있게 끓여요. 그때는 그런 농담도 귀엽게 들렸어요. 주말마다 데이트했고 평일에는 매일 통화했죠. 오늘 뭐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서연 씨 생각했죠. 거짓말. 진짜예요. 회의 중에도 생각났어요. 3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정식으로 고백했어요. 서연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이미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 하자는 거죠. 여자친구라고 부르고 싶어요. 연애 6개월 만에 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산타워 꼭대기에서였어요.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할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빠르면 어때? 확신이 서는데. 나는 아직 천천히 생각해도 돼. 기다릴게.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대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까지 흘렸죠. 준호야, 나도 결혼하고 싶어. 정말? 진짜? 응. 나도 확신이 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준호 씨 집안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세요. 형제는 외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걱정하셨죠. 외아들이면 시어머니가 좀 그럴 수 있어. 아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도 조심해야 해.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첫 번째로 시어머니를 만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준호가 미리 귀띔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좀 깐깐한 편이야. 그래도 착한 분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어떤 걸 좋아하셔? 선물 뭐 사갈까? 그냥 와. 엄마가 선물 같은 거 안 좋아해.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첫마디가 이랬어요. 우리 준호가 여자를 잘 못 봐서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서연이 처음 만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뭐 어쨌다고? 칭찬한 거잖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 앉아. 밥이나 먹자. 그날 시어머니는 제 직업부터 시작해서 집안, 부모님 재산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직업이 뭐라고? 마케팅 회사 다니고 있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 어머니, 그런 것까지. 결혼하려면 경제력도 중요하지. 얼마나 받냐고? 250 정도요. 그것밖에 안 돼? 우리 준호는 400 넘게 받는데. 네, 준호 씨가 능력이 좋으시죠. 집은 있어? 부모님 집 말고 내 집. 전세 살고 있어요. 전세? 집도 없이 결혼하려고?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가 집 있잖아요. 식사 내내 이런 질문이 계속됐어요. 부모님이 뭐 하신다고? 아버지는 작은 회사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작은 회사? 무슨 회사? 인쇄회사요. 아, 돈 안 되는 장사네. 어머니,
준호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했어요. 형제는? 남동생 하나 있어요. 동생은 뭐해?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저는 계속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무서우신데? 첫인상이 그래. 알고 보면 정 많으셔.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원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그래. 하지만 그게 처음이 아니라 평생 그럴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본격화됐어요. 예식장부터 문제였죠. 여기가 어때요, 어머니? 이런 싸구려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싸구려는 아닌데요. 내가 아는 호텔 있어. 거기서 해. 어머니, 거기는 너무 비싸요. 비싸면 어때?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저희 예산이. 예산? 돈 없으면 결혼을 왜 해? 준호는 엄마 편이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추천하는 곳으로 하자. 하지만 엄마가 반 내주신대. 그래도 우리가 정해야지. 엄마 마음 상하시잖아. 스튜디오, 메이크업, 부케, 심지어 청첩장 문구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정했어요. 신혼여행도 문제였어요. 유럽 가고 싶어요. 유럽? 비행기 타고 15시간? 네, 신혼여행인데 멀리 가고 싶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일본이나 가. 어머니, 저희가 돈 모았어요. 그 돈으로 살림 사야지. 여행했으면 어떡해? 준호는 또 엄마 편이었죠. 엄마 말도 맞아. 일본도 좋잖아. 나는 유럽 가고 싶어. 다음에 가자. 결혼하고. 신혼여행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 엄마 서운해 하시면 어떡해? 결국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것도 오사카 4일, 도쿄 3일, 6박 7일 일정으로.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패백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집 법도를 잘 따라야 해. 네, 어머니. 준호 뒷바라지 잘하고. 네. 아들 낳아야 해. 우리 집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네. 대답만 하지 말고 명심해.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준호가 혼자 살던 아파트였는데 시어머니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저는 좀 더 먼 곳으로 가자고 했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워하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잖아. 가끔 들러서 안부 확인하는 게 뭐가 문제야? 가끔이 아니라 맨날 올 것 같은데. 설마. 엄마도 바쁘셔. 바쁘신 분이 결혼 준비 내내 매일 나타났잖아. 그건 결혼 준비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이 맞았죠. 결혼 첫날부터 시작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일찍이라니? 벌써 8시야. 신혼이라고 늦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겠어? 막 일어났어요. 준호는 샤워하고 있어요. 아침 준비는 지금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이것저것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어제 짐 정리하느라. 짐은 바로바로 정리해야지. 부엌으로 가시더니 또 한마디.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도 없네. 장 보러 가려고 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반찬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가져온 반찬통을 꺼내며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어제 산 건데요. 어제 산 게 왜 이래? 장 볼 줄도 몰라. 준호가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그래, 너희 도와주려고 왔지. 감사해요, 엄마. 서연이가 살림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아직 적응 중이에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가르치셨어요. 밥은 이렇게 푸는 거야.
국은 뜨겁게 데워야지. 반찬은 가짓수가 많아야 해. 준호는 맛있다며 먹었지만 저는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서연아,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해. 준호 출근시키고 나면 힘들어.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셨어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계셨어요. 어머니 계셨어요? 청소하고 있었어. 집이 너무 더러워서 제가 주말에 하려고 했는데 주말에? 청소는 매일 해야지.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저녁을 준비하는데도 간섭하셨어요. 그렇게 썰면 어떡해? 감자는 큼직하게 썰어야지. 양념이 너무 짜. 준호 건강 생각 안 해?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를 시어머니 집으로 부르셨어요. 주말에 와. 밥 해줄게. 어머니, 저희도 약속이. 무슨 약속? 어디가? 친구들 만나기로. 준호도 거들었어요. 그냥 가자. 엄마 서운해 하시잖아. 시어머니 집에 가면 또 가르침이 시작됐죠. 앉은 자세가 그게 뭐야? 다리 모으고 앉아. TV 보면서 웃지 마. 시끄러워. 말할 때 존댓말 써. 우리 집 규칙이야. 따라야지. 결혼 한 달쯤 됐을 때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사실 싸움이랄 것도 없는 사소한 일이었어요. 준호가 양말을 거실에 벗어놓는 습관 때문이었죠. 여보, 양말 좀 세탁기에 넣어줄래? 매번 내가 치우는 것 같아. 알았어, 미안. 까먹었네. 전에도 몇 번 말했잖아. 알았다니까. 왜 잔소리야? 잔소리라니? 나는 그냥 부탁한 건데. 부탁이 아니라 잔소리지. 엄마도 그런 건 안 그래. 엄마, 지금 나랑 어머니 비교하는 거야? 비교가 아니라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을 뿐인데 준호는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예요. 응, 아니, 별일 아니에요. 서연이가 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짧은 통화로도 시어머니는 눈치를 챘던 거였죠. 30분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준호야, 괜찮아? 엄마, 별일 아니에요. 왜 오셨어요?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왔지. 제가 언제요? 그냥 통화한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 내 목소리만 들어도.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 알아요. 아는데 왜 집에서까지 힘들게 해? 저는 그냥 양말 얘기만. 양말? 그깟 양말 가지고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우리 준호는 예민한 애가 아니야. 내가 뭔가 했으니까 화가 났겠지.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는 잘못 없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 교육시키는 중이야. 그날 1시간 넘게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들어야 했어요. 시집 왔으면 시집법도를 배워야지. 남편 길을 살려주는 게 아내 역할이야. 작은 일로 잔소리하지 마. 참고 이해하는 게 여자돌이야.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준호에게 물었어요. 왜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전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안부 물어보시길래. 거짓말하지 마. 내가 먼저 전화했잖아. 그게 중요해?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우리 둘이 해결할 일을 왜 엄마한테 말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엄만데?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하는 거야. 엄마는 가족이잖아. 나도 가족이야. 근데 왜 엄마가 먼저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패턴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작은 의견 차이만 있어도 준호는 시어머니께 보고를 했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달려와 저를 가르치려 했어요. 두 번째 큰 싸움은 명절 때였어요. 추석이었는데 친정에 먼저 가자고 했더니 준호가 화를 냈어요. 명절은 시댁부터 가는 거야. 요즘 누가 그래? 가까운 데부터 가자. 우리 집이 더 가까워. 거리 말고 일찍 출발해야 하는 곳부터. 친정은 나중에 가면 되잖아. 왜 친정은 나중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시집 왔잖아. 또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준호는 또 화장실에 들어가 전화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추석에 친정 먼저 가자고 해요. 저도 어이가 없어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서연아, 너 정신이 있어? 명절에 친정 먼저 간다고? 그게 아니라 교통체증 때문에. 변명하지 마. 시집 왔으면 시댁이 먼저야.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요즘 너희 집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집은 아니야. 결국 시댁에 먼저 갔어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전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으면서도 계속 잔소리했어요. 전 이렇게 부치는 거 아니야. 고기는 왜 이렇게 썰었어? 나물 무치는 것도 모르네. 준호는 사촌들과 거실에서 TV 보며 웃고 있었어요. 가끔 부엌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죠. 힘들지? 조금만 참아. 좀 도와줘.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대. 누가? 엄마가. 친정에는 저녁 늦게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안쓰러워하셨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시댁에서 일하느라. 준호는 안 도와줬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아버지가 준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가 같이 해야지. 아, 네. 다음부터는 도울게요. 하지만 다음 명절도 똑같았어요. 결혼 1년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손자 얘기를 시작했어요. 언제 애 가질 거야? 조금 더 있다가요. 조금 더? 나이 들면 못 낳아. 아직 30이에요. 30이면 늦은 거야. 빨리 가져. 준호도 거들었죠. 엄마 말이 맞아. 빨리 갖자. 나는 아직 준비는 무슨, 낳으면 다 돼.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도 애원하잖아. 그래도 서연이 몸이니까. 몸은 무슨, 여자는 애 낳으려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출산 도구인가 싶었죠.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준호의 승진 축하 모임 장소를 정하는 일로 또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친정에서도 오시는데 중간 지점이 편하지 않을까? 엄마도 오시는데 엄마가 불편하시면 어떡해? 어머니도 차 있으시잖아. 뭐가 문제야? 처가댁에서 오시면 되지. 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그 정도도 부담스러우시대? 그게 아니라 배려를 해야지. 넌 맨날 엄마는 배려 안 하고. 준호는 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문 밖에서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또 엄마 무시해요. 한정식집 싫다고 하면서 딴 데로 하자고 해요. 제 승진 축하인데도 엄마 생각은 안 하나 봐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그날 밤 11시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잠옷 차림이었던 저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어야 했죠.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긴. 내가 우리 준호 기분을 잡쳤잖아. 저는 그냥 의견을 말한 거예요. 의견? 남편 말에 반대하는 게 의견이야? 요즘은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해요. 요즘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몰라.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1시간 넘게 저를 가르치셨어요. 내가 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같은 며느리 드리고 싶지 않았어. 준호가 불쌍해서 결혼 허락한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내 아들 길을 죽이는 여자는 용서 못해. 준호는 옆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끔 제 눈치를 보며 작게 말했죠. 엄마,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격하게 반응하면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도 한통 속이구나. 이제 엄마보다 와이프가 더 좋아?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 교육시키는 중이야. 그날 새벽 1시까지 시어머니의 설교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울었죠. 왜 울어? 너무 서러워서. 엄마가 좀 심하게 말씀하시긴 했네. 좀 심한 정도야?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한 게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지. 내가 왜? 엄마한테 왜 자꾸 고자질해? 고자질이 아니라 상의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언제 또 시어머니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건 제가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엄마 생신이라 오랜만에 친정에서 하루 자고 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어머니 계셨어요? 그래, 며느리가 집을 비우니까 아들 밥이라도 해줘야지. 준호가 혼자 먹을 수 있는데요. 혼자 먹게 하면 되니? 무책임하네. 부엌을 보니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만들어둔 반찬은 모두 버려져 있었고요. 제가 만든 반찬은요? 그런 것도 반찬이라고 만들어놨어? 준호가 맛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준호가 내 기분 맞춰준다고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라니. 이것 봐. 내가 만든 거 다 먹었잖아. 정말로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통들이 반 이상 비어 있었어요.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내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놨어. 와, 엄마 최고. 역시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서연이 것보다 비교가 안 되죠.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어요. 여보, 내가 만든 것도 맛있다고 했잖아. 아, 그래, 맛있지. 근데 엄마 음식이 더 익숙해서 저는 속으로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상담? 무슨 상담? 부부 상담이요. 우리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뭐가 건강하지 않아? 어머니가 너무 개입하시잖아. 개입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거야.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야. 넌 왜 엄마를 그렇게 나쁘게만 봐? 객관적으로 봐.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지. 가족끼리 돕는 거. 가족이어도 선이 있어야지. 선? 가족한테 무슨 선을 그어? 대화가 안 통했어요. 저는 혼자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형적인 정서적 삼각관계네요. 그게 뭔가요? 부부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주로 시어머니가 많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분이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해요. 준호는 독립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관계는 계속 악화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증거요? 네,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지 않으면 부인하기 쉬워요. 그날부터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폭언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준호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도 기록했어요. 결혼 3년 차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진짜야? 응, 테스트기 2줄 나왔어. 우와, 대박.
엄마한테 빨리 알려야겠다. 잠깐,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해. 3개월은 지나고 알리자. 그래도 엄마는 알아야지. 너무 기뻐하실 거야. 제발 좀 기다려.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준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아이고, 내 손주. 30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도착했어요. 선물 보따리를 한 아름 들고 오셨죠. 아이고, 우리 손주 생겼구나. 어머니,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해요. 조심은 내가 시킬게. 너는 가만히 있어.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저를 배려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죠. 오늘부터 내가 관리해 줄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뭘 알아서 해? 애 가진 것도 처음이잖아. 책도 읽고 있어요. 책이 다야? 경험이 중요한 거지. 매일 전화해서 뭘 먹었는지 확인했어요. 아침 뭐 먹었어? 토스트요. 토스트? 그런 서양 음식 먹지 마. 입덧 때문에 그게 넘어가요. 입덧은 핑계야.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 찾아와 음식을 해줬어요. 하지만 입덧이 심해서 못 먹으면 화를 냈죠.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죄송해요, 냄새가. 냄새? 좋은 음식인데 무슨 냄새? 입덧이 심해서 병원도 시어머니가 정했어요. 그 병원 의사가 유명해. 저희가 알아볼게요. 뭘 알아봐? 내가 다 알아봤어.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은데.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사 실력이 중요하지. 검진 때마다 따라왔어요. 선생님, 우리 손주 괜찮아요? 네, 건강해요. 며느리가 제대로 못 먹는데 괜찮을까요? 입덧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난감해 하셨죠. 임신 5개월쯤 성별을 확인했어요. 딸이었습니다. 딸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었어요. 딸, 아들이 아니고, 네, 딸이에요. 다시 확인해봐요, 선생님. 확실해요. 딸입니다. 병원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첫째도 아직인데, 딸 하나로는 안 돼. 대를 이어야지. 요즘 누가 그런 생각해요? 우리 집은 달라. 종가집이야. 준호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딸도 예쁘지. 진짜 괜찮아? 응. 근데 둘째는 아들이면 좋겠다. 나는 하나만 낳고 싶어. 하나? 그럼 대가 끊기잖아. 무슨 조선시대야? 엄마가 서운해 하실 거야. 배가 불러올수록 시어머니의 간섭은 심해졌어요. 운동하지 마. 의사 선생님은 가벼운 산책하래요. 의사가 다 아나? 조심해야지. 이거 먹어. 보약이야. 한약은 조심해야 해요. 내가 해롭게 하겠어? 준호는 늘 엄마 편이었죠. 엄마 말 들어. 경험이 있으시잖아. 나도 내 몸인데 내가 더 잘 알아. 내 몸이 아니라 우리 아기 몸이야. 출산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어요. 여기가 제일 좋대. 저희가 정했어요. 어디? 집 근처 조리원이요. 그런 싸구려 말고 여기로 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내가 돈 낼 테니까 여기로 해. 준호가 좋아했죠. 엄마 감사해요. 서연이도 고맙지? 왜 대답 안 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공짜는 없다는 걸. 그 돈으로 저를 더 통제할 거라는 걸.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됐어요. 여보, 병원 가자.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나중에 해. 일단 가자. 엄마 서운해 하셔. 진통 중에도 준호는 시어머니께 실시간 보고를 했어요. 엄마 3분 간격이에요. 이제 분만실 들어가요.
의사가 곧 나을 거래요. 시어머니는 분만실 앞에서 대기하셨어요. 16시간의 진통 끝에 딸을 낳았어요.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야. 예뻐.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시어머니는 아이의 짐을 싸들고 왔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 어머니,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못해. 내 울음소리만 들어도 모르잖아. 배우면 돼요. 배우는 동안 애가 고생해. 시어머니는 모든 걸 대신했어요. 기저귀 갈기, 목욕, 수유 시간까지 정했죠. 3시간마다 먹여. 애가 원할 때 먹이래요. 그럼 벌은 나빠져. 요즘 육아법은 무슨, 다 쓸데없는 소리야. 밤에 아기가 울면 시어머니가 먼저 가서 안았어요. 내가 볼게. 너는 자. 제가 볼게요. 피곤하잖아. 엄마가 봐야 해요. 나도 엄마야. 할머니지만 준호는 편하다며 좋아했죠. 엄마 덕분에 잠도 잘 자네. 너는 그게 좋아? 당연하지. 출근해야 하는데. 나도 일하고 싶어. 애 누가 봐? 어린이집. 안 돼. 엄마가 봐주신댔잖아. 복직 얘기를 꺼냈을 때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어요. 일을 한다고? 네, 육아휴직 끝나서요. 애는 누가 키워?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미쳤어? 남한테 맡긴다고? 다들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 해? 준호도 반대했어요. 나도 반대야. 왜? 엄마 말이 맞아. 엄마가 키워야지. 나도 일하고 싶어. 일이 중요해. 애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해. 욕심이 많네. 결국 복직을 포기했어요. 경제력을 잃으니 더 무력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회식이 있다고 늦는다고 했어요. 몇 시에 와? 모르겠어. 늦을 거야. 술 많이 마시지 마. 알았어. 밤 11시에 들어온 준호에게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였죠. 이 냄새 뭐야? 무슨 냄새? 향수 냄새. 아, 옆자리 김대리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봐. 뭔가 이상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봤어요.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나도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부인한테 비밀이죠? 당연하지 걱정 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또 시어머니께 전화했죠. 엄마, 서연이가 저를 의심해요. 증거도 없는데 자꾸 의심해요. 제가 뭘 잘못했겠어요? 서연이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찾아왔어요.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어머니, 준호를 의심한다고? 이상한 게 있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야. 향수 냄새가. 그것 가지고 의심해? 못된 년. 준호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아. 우리 아들 믿어. 엄마. 서연이가 이상한 거야. 의처증인가 봐. 제가 항의했어요. 의처증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멀쩡한 남편 의심하는 게. 문자 봤어요. 무슨 문자? 여자가 보낸. 회사 동료잖아. 그것 가지고 준호가 거들었어요. 그냥 회식 때 옆에 앉았던 후배예요. 후배가 하트 보내.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시어머니가 더 화를 냈어요. 남편 휴대폰 몰래 보는 게 더 나빠. 부부인데. 부부여도 프라이버시는 있어. 그럼 비밀이 있다는 거네요?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준호가 불쌍해. 그날도 새벽까지 시어머니의 설교를 들었어요. 일주일 후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어요. 호텔 결제가 있었죠. 제가 친정 간 날이었어요. 이게 뭐야? 그게 호텔이잖아. 아,
그날 선배 결혼 기념일이라 대신 결제해 준 거야.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그 선배 누구야? 연락해 볼게. 결국 준호가 자백했어요. 미안해. 한 번 실수였어. 실수? 그냥 술 먹고 순간적으로. 누구야? 회사 후배. 얼마나 만난 거야? 2달. 아니, 3달. 3달이 순간적이야? 정리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그날로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딸도 함께 데려갔죠. 준호는 계속 전화했어요. 제발 집에 와. 용서해줘. 애 아빠 없이 키울 거야? 너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 시어머니도 전화했죠. 애를 데리고 가출하는 게 말이 돼? 가출이 아니라 떠난 거예요. 준호가 실수한 건 맞지만 남자는 다 그래. 다 그래요? 너무 난리 피우지 마. 난리는 누가 피운 거예요? 너지. 남편 하나 못 잡아놓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매력이 없으니까 바람 피운 거지. 그 말에 정말 분노가 폭발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망친 거예요. 뭐라고? 제대로 된 남자로 키우지 못했잖아요. 감히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서연아, 이혼해라. 근데 애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 그래도 저런 아빠 밑에서 크는 게 더 안 좋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증거 있으세요? 녹음이랑 카톡, 신용카드 명세서요. 충분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이혼 조정을 신청했어요. 조정 기일에 준호는 시어머니를 데려왔어요. 판사님, 저는 이 며느리를 반대했어요.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왜요? 나도 가족인데.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당사자가 아니세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끌려나갔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돼? 몇 번을 용서했는데.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그 말도 몇 번 들었어. 엄마한테도 강하게 말할게. 너는 평생 엄마한테서 독립 못해. 조정은 실패했고 정식 재판으로 갔어요. 법정에서 준호는 변명했어요. 일시적 일탈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어머니는 도와주려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원고 몰래 외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였습니다. 녹음 들어보시면 폭언도 확인됩니다. 판사님이 판결했어요. 피고의 책임이 큽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세요. 준호는 항소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다고 들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항소해도 질 겁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준호가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뭔데? 너도 잘못했어. 내가 뭘? 엄마한테 너무했잖아. 끝까지 엄마 편이구나. 너는 가족이 뭔지 몰라. 너야말로 부부가 뭔지 몰라. 시어머니도 마지막까지 저를 비난했다고 들었어요. 못된 년이 우리 준호 인생 망쳤어. 내 손주 뺏어갔어. 천벌 받을 거야.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자유였으니까. 이혼 후 1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딸은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고요.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우와, 예쁘다. 선생님이 잘했대. 우리 딸 최고네.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때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아요. 준호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재혼했다고 하더군요. 새 부인도 고생이래. 왜? 시어머니가 또 간섭한대. 불쌍하네. 준호도 여전히 엄마 편이고 달라질 리가 없지.
새 부인이 6개월 만에 가출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다시 돌아왔다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가끔 딸이 아빠를 물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다른 집에 살아. 왜? 엄마랑 아빠가 안 맞아서. 나는 아빠 보고 싶어. 나중에 크면 만날 수 있어. 언젠가 딸이 더 크면 말해줄 거예요. 결혼은 독립된 두 어른이 만나는 거라고. 엄마 치마폭에서 못 벗어난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는 없어요. 근데 왜 저런 남자들이 많을까요? 어머니가 놔주지 않아서예요. 아들은 왜 독립을 안 하죠? 편하니까요.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새 부인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될 거예요. 준호 씨가 변하지 않는 한. 제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대요. 나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뻔했어. 어떻게 해결했어? 남편이 독립했어. 시어머니랑 연 끊었지. 대단하다. 5년 걸렸어. 거의 포기할 뻔했어. 하지만 모든 남편이 독립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준호처럼 끝까지 엄마 편인 사람도 많아요. 지금 저는 새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과장으로 승진도 했고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서연 과장, 이번 프로젝트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부장님. 능력이 있는데 왜 경력 단절이 있었어? 육아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깝네. 정말 아까웠죠. 3년이란 시간을.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엄마, 나 발레하고 싶어. 그래. 학원 알아볼게. 친구들도 다 해. 우리 딸도 해보자. 가끔 준호가 양육비 보내면서 딸 사진을 요구해요.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양육비나 제때 보내. 보내잖아. 지난달 늦었잖아. 미안. 앞으로 조심할게. 면접 교섭은 한 달에 2번. 하지만 자주 취소돼요. 이번 주는 못 가. 왜? 엄마가 아프셔서. 맨날 엄마 핑계내. 핑계가 아니야.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고. 작년에 소개팅을 했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의사였죠. 돌싱이라고 들었어요. 네, 딸 하나 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아들 2 있고. 아, 그러세요?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랑 사세요? 네, 아이들 봐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겠네요. 네,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레드 플래그였죠. 정중히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왜요? 조건 괜찮지 않나요? 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안 맞아요. 다시는 마마보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올해 들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해외에서 일하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부산이요. 1년에 2~3번 뵈어요. 자주 못 보시네요. 독립한 지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단하시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딸도 좋아해요. 아저씨 재밌어. 그래. 다음에 또 놀자. 응. 또 와.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요. 천천히 알아가려고요. 가끔 결혼 생활이 악몽처럼 떠올라요. 시어머니의 폭언, 준호의 배신, 그 모든 것들. 하지만 이제는 추억일 뿐이에요. 아픈 추억이지만 저를 강하게 만든 추억.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똑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나쁜 관계는 빨리 끝내는 게 맞아요. 특히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면. 그건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마마보이는 치료 불가해요. 시어머니의 간섭도 끝나지 않아요.
당신이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은 버리세요. 그냥 도망치세요. 가능한 한 빨리. 제가 그랬듯이 지금도 어디선가 시어머니 때문에,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엔 달라질 거야. 엄마도 나이 드시면 달라지실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돼. 다 거짓말이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요. 당신이 노력할 일이 아니에요. 제발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그게 당신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불행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보다 행복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더 건강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딸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고요. 커리어도 다시 쌓아가고 있어요. 그때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아마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정신과 약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더 심한 일을 겪었을지도. 그래서 용기 내서 떠났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단 1초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신다면 도망치세요. 당장, 지금, 나중은 없어요.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요.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져요. 젊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거예요. 시어머니 것도 남편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주인이 되세요.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 저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